2020년 9월학평 생명과학원 16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림 가는 동공의 크기 조절에 관여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중추신경계에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빛의 세기에 따른 동공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A와 B에 각각 하나의 신경절이 있으며 여기죠. 그리고 기역과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어쨌든 기역과 니은 이 한 쌍과 디귿과 리을 이 한 쌍이 각각 교감인지 부교감인지 찾으란 얘기고요. 옳은 설명 찾으라는 문제인데 일단 주어져 있는 조건만 가지고 누가 교감이고 부교감인지는 알 수 있어요. 일단은 기역과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같다 그랬는데 교감 부교감뿐만 아니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수많은 뉴런들이 있죠. 감각 뉴런 포함해서 운동 뉴런 그리고 연합 뉴런도 있고 운동 뉴런 중에 이제 자율신경계를 우리가 교감 부교감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유일하게 한 군데만 빼고는 다 똑같아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로 똑같고 유일하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말단에서만 이게 둘 중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말단에서만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기도 하죠. 앞에 노를 붙여도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일단 기역과 리을에서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기역은 어쨌든 신경절 이전 뉴런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세틸콜린이 나와야 돼요. 즉 아세틸콜린이 여기서는 나와야 되고요. 끝까지 안 쓸게요. 아세틸이라고만 쓸게요. 근데 리을에서도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온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도 아세틸콜린이고요. 당연히 디귿의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이에요. 그럼 유일하게 니은만 지금 둘 중에 하나가 교감신경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리을에서만 유일하게 바로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만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위쪽에 있는 기역과 니은의 조합이 바로 교감신경이고요. 밑에 있는 디귿과 리을의 조합이 바로 부교감신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시냅스가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한참 뻗어간 다음에 시냅스가 존재하고 여기에 이렇게 신경절 이후 뉴런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어차피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문제에 나왔을 때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요거죠. 얘들이 어디에서 뻗어 나왔는지를 꼭 물어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게 교감신경은 중추가 누가 됐든지 간에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무조건 척수에서 나와요. 그리고 부교감신경은 이제 중추에서 나오죠. 그게 이제 어떤 중추인지만 이제 잘 찾아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그 동공의 크기를 결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동공의 크기를 변화를 동공의 크기 변화의 중추가 이미 중간내라는 건 다 외우고 있겠죠. 그래서 중간내를 포함해서 척수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자, 간단하게 표시해보면 중간뇌하고 척수만 이렇게 연결해서 그릴 거예요. 나머지 뇌, 연수 이런 건 다 무시하고요. 자, 지금 선생님이 그린 그림에서 위쪽 부분이 바로 중간뇌고요. 그 다음에 밑에 쭉 뻗어 있는 게 척수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간뇌에 있는 연합 뉴런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바로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바로 중간뇌에 있다가
여기에서 바로 동공까지 쭉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신경절 이후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고요. 그리고 바로 동공, 뭐 눈이죠. 눈에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 다음에 교감신경이 만약에 명령을 받게 되면 중추는 똑같죠. 중간뇌인데 이제 문제는 이때 또 다른 연합 뉴런하고 시냅스를 이루면서 얘가 척수까지 일단은 뻗어나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에 신경세포체가 존재하고 얘로부터 뻗어나와서 그리고 시냅스를 이루고 신경절 이후 뉴런과 이렇게 쭉 연결돼서 얘가 이제 눈으로 쭉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지금 위쪽에 그려져 있는 요 한 쌍이 다른 색깔로 표시할게요. 위쪽에 그려져 있는 요 한 쌍이 바로 여기에서 부교감 신경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려져 있는 요 한 쌍이 바로 교감 신경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동공의 크기 변화에 관여하는 것만 지금 설명을 했지만 모든 부교감 신경은 바로 중추, 여기서는 이제 중간뇌가 중추이기 때문에 중추에서 뻗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중추가 누가 됐든지 간에 척수를 거친 다음에 척수에서 뻗어나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죠. 자,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어느 정도 우리가 찾았고요. 하나 더 찾고 갈까요? 뭐냐면 지금 동공의 크기가 지금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더 크죠. 자, 지금 동공의 크기가 보면 P1일 때가 동공의 크기가 한 7 정도 되는데 P2일 때보다 이때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죠. 더 크죠. 자, P1일 때가 P2일 때보다 크다. 그 말은 P1일 때가 어두울 때예요. 상대적으로 어두울 때. P1일 때가 바로 상대적으로 어두울 때. 동공의 크기를 크게 했다. 바로 빛의 양을 더 많이 들여보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빛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든 동공을 최대로 크게 만들어서 빛을 눈에 들여보내야 우리가 시각을 형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두울 때, 동공의 크기가 클 때가 어두울 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P2가 상대적으로 밝을 때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각각의 경우에 어떤 자율신경이 흥분을 했는지는 금방 알 수 있죠. 지금 어두울 때 동공의 크기가 크다. 바로 좀 더 긴장하고 흥분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안 보이면 사람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결국 어두울 때 P1일 때 작용한 신경이 바로 교감신경이고요. 상대적으로 밝을 때는 부교감신경이라고 봐야 되죠.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문을 바로 볼게요. 기억부터. 자, 동그라미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의 회색질에 있다. 자, 기억의 신경세포체. 기억이 바로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었거든요.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은 어디에서 튀어나온다? 바로 척수에서 튀어나온다. 그렇죠? 네, 그래서 맞는 거죠. 척수의 회색질. 여기가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지문은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양은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많다. 이 양이 바로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흥분할 때가 언제냐 그 얘기예요.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많다. 아니죠. P1일 때는 오히려 부교감신경이 흥분해야 되죠. P2일 때는. 그러니까 오히려 적어야 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네요. 확실하게 확인됐나요? 자, P2일 때는 동공의 크기가 작아요. 그 말은 빛의 세기가 많아서 부교감신경이 흥분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니은에서 많은 물질이 나올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동그라미 리을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이게 바로 아드레날린이죠.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똑같은 거죠. 얘가 바로 아드레날린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틀렸죠. 그렇죠? 네.
아세틸콜린이라는 거. 그래서 맞는 거는 기억밖에 없네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기억 1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풀이가 유용했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